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4명의 후보 가운데 정승윤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보수진영 후보와 진보진영 후보 간 2대2 사자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기간 선거 변수 짚어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후보 대진표는 윤곽이 드러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선거에 무관심합니다. 또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하는 투표제도인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참여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에선 정승윤 예비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또 독자 노선을 택했던 황욱 후보가 사퇴하면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4인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진보진영 후보와 보수진영 후보 각각 2대2 구도가 만들어진 건데 후보 간 막판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중도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목표로 경선을 벌였습니다.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세 분들의 부산 교육을 향한 열정, 제가 정책으로 수용해서 용광로에 함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부교육감직 사태로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 최윤웅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정승윤 후보에게 완전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진영 4명의 후보가 1명으로 압축됐지만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석준 후보와 차정인 후보 역시 이견으로 단일화가 불발되고 각각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자 노선을 선언했던 황욱 예비 후보는 사퇴 후 최윤홍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 대 진보 진영 후보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만약에 중도보수 단일화가 단 1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진보 측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진보 측에서도 진지하게 단일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다.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0일 전 각 진영 간 극적인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처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대진표는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미지근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가 누군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권정숙 기자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부산교육감 선거. 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하고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등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어떤 후보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지금 애가 어려가지고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교육감 선거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광고도 없고 그냥 문자로는 날라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니까 저도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후보도 모르는데 교육감 선거가 생활과 직접 연결되지 않다 보니 중요성을 느끼기 더욱 어렵습니다. 학생이기도 하고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잘 안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됩니다. 선거 때면 정책보다 먼저 나오는 정치적 잡음을 꼬집는 겁니다. 교육감 정책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막상 가서 애들 학년을 보면은 달라진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상황이 이렇자 후보들도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인지도는 낮고 16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다 보니 홍보도 쉽지 않습니다. 정책보다 보수나 진보 등 진영 단일화가 활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낮은 관심이 투표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치러진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6.5%,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008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23.5%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첫 단일화 현장에선 후보들에게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직 확실히 이제 인지도 그래서 없다가 25.15%, 잘 모름이 26.85%입니다. 두 개를 보태면은 52% 정도가 이번에 잘 모른다 후보를, 이런 판단이니까 본선에 갔으면 인지도나 이런 거 많이 높여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연간 5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움직이고 공무원 인사권을 가지게 될 부산교육감.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기호를 배제해 후보의 이름과 정책을 모르면 선택할 수 없지만 이번 선거도 깜깜이와 낮은 투표율이란 우려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 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하는 투표제도입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부산시 밖에 머무르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원, 요양소,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청량리와 부전역을 잇는 KTX 중앙선 개통을 기념해 부산의 봄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가 운영됩니다. 부산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 부산관광공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시티투어는 오는 26일과 27일 두 차례 진행되며 청량리역과 안동역 두 곳에서 KTX를 타고 부전역에 도착해 축제를 즐기는 일정입니다. 일정은 요트 투어와 해운대 달맞이길 벚꽃 산책,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 탑승, 오륙도 해맞이 공원 수선화 감상 등 부산의 봄꽃 즐기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투어 참여 인원은 각 역마다 100명이며 코레이톡과 레츠코레이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부산형 워케이션 업무 공간이 시범 운영됩니다. 시범 지역은 부산 영도구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라발스 호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호텔 라운지를 부산형 워케이션 글로벌 위성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글로벌 위성센터는 기존 센터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되는 것과 달리 24시간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업무 공간과 시설, 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9일 오후 7시 1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를 진행하던 SUV를 추돌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넘고 SUV는 진행 방향에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으며 두 운전자 모두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과 수준 높은 5개 광고물 기반 구축을 위해 5개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시 기동 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위험 광고 시설물에 대한 철거 사업과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비, 단속 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광고물 정비에 적극 나선 기초지자체에겐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요즘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최동규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얼음이 녹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빙기 사고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해빙기는 주로 언제부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나 시설물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녹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어지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얼었던 땅이 녹았다가 다시 얼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건축물 붕괴, 도로 함몰, 낙석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지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를 해빙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빙기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이 파손되거나 주택이나 축대 등 붕괴나 낙석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공사장의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하면서 공사장 주변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산행 시에는 낙석이나 산사태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의 파손에 의해 감전사고 우려도 있으니 항상 해빙기에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빙기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빙기에는 일단 주변 환경을 깊게 살피고 위험 요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은 지반이 약해져 있으므로 균열이나 치마, 붕괴 징후가 있으면 일단 119에 신고를 하시고 이런 징후가 있는 곳을 최대한 우회하여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날이 많이 풀리면서 등산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등산을 하실 때는 이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특히 바위가 많은 구간은 피해서 등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대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산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끄럼 방지 장비인 아이젠, 등산 스틱 등을 준비하셔서 산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방교님, 그렇다면 끝으로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서 활동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방서에서는 우선 공사장이나 절개지, 하천 주변, 저수지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고요. 해빙기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인력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네. 균열이나 붕괴 징후 등이 발견되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최동규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고환율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규모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에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최고 1억 원 한도로 5년 동안 이자 차액의 2%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1달러당 1,300원 이하로 안정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특수학교 43개 학급을 신증설한 데 이어 올해도 일반 학교 특수학급 36개, 특수학교 학급 5개 등 총 41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학급마다 환경 구축비 3,5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밀이 예상되고 추가 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전체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40명을 배치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생활권 나무 진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을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숲 등의 나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